창문에 금이 갔지만 새 것으로 교체할 돈은 없습니다. 일단 테이프로 대충 붙여놓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있고 맞은편에 화장실과 욕실이 있는 구조의 1인 가구용 방입니다. 대학을 중퇴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4년 이상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는 모릅니다. 굳이 이런 몰골을 들키고 싶진 않기에. 하지만 닷새 전부터는 이웃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낍니다. 모든 게 불안하고 마음에 안 들어 밤낮 없이 뭐라도 투덜거리게 되었습니다. 다 태워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샐러드 위에 불을 붙여봅니다. 연기가 나는 것을 본 인근 주민이 소방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중도에 멈추고 괜찮으니 이제 돌아가라고 소방대원들을 돌려보내고 그렇게 닷새를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닷새를 그렇게 처박혀 있다 보니 문득 밖에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멋대로 자란 수염에 부스스하고 머리도 푸석푸석한 티셔츠 한 장 걸치지 않은 상체를 내보이고 있는 사내가 서 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들은 뭐가 저리도 즐거운 것일까? 나만 불행한 빈곤복권을 뽑았다. 우울하다. 이제 수급비도 다 떨어져 간다. 월세 25,000원을 내고 나면 그마저도 바닥이다. 편의점 일도 이젠 하고 싶지 않다. 손님들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그들과 마주하는 것이 짜증스럽기만 하다. 막막하고 불안해진다. 절망스럽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중학교, 고등학교 땐 머리도 좋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았던 난데 대학 전공을 살려 취업했더라면 지금쯤은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게 다 그 여자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의 굴욕감과 동아리 활동 때 나를 바보 취급하던 것들이 스쳐갑니다. 순간 화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들끓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모든 행복해 보이는 여자들, 날 거절한 앱에서 만났던 여자들도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은 생각에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희망도 잃을 것도 없는 나란 존재. 이젠 될 대로 되라지.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생각들로 터벅터벅 걷다 보니 어느덧 신주쿠의 신육품점 앞입니다. 배가 고프지만 수중엔 돈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뭐가 이리도 구질구질한지. 하지만 무엇으로 이 구질구질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비참하다. 죽고 싶다. 하지만 자살은 고통스러울 것 같아 2년 전 자살하려고 인터넷으로 구입했던 칼도 그대로 처박혀 있습니다. 벌써 6개월째 수급비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100엔도 아까운 처지였습니다. 도둑질을 반복하게 되었고 오늘도 음료수를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하지만 식료품점에서 베이컨을 훔치다 점원에게 들켜 신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주쿠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 점원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 7시 반, 칼을 챙기러 집까지 갔다 오면 식료품점은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을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식료품점 여점원을 죽이는 대신 칼과 샐러드유를 챙겨 후지사와에서 출발해 신주쿠로 가는 상행 쾌속 급행 전차를 타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스시마 유스케는 카와사키 시내의 자택을 출발해 올림픽 때문에 많은 경찰관들이 거리와 역에서 순찰을 하는 중임에도 아랑곳 없이 도쿄 도내를 주행 중인 오다큐선 요미우리랜드 앞역에서 승차해 가와사키시 타마구 노보리토역에서 후지사와발 세타가야구 시모키타자와 역으로 향하고 있는 신주쿠행 쾌속급행으로 갈아탑니다. 오다큐선 안에서는 긴 시간 승객이 차내를 나갈 수 없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정차하는 것은 오다큐선에서도 정차역이 적은 쾌속급행으로는 최다인 11정거장을 통과한 후 시모키타자와로 소요시간은 11분입니다. 닫힌 전철 내 도망갈 곳이 없는 밀실 무방비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습격해
많은 여자들을 죽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름을 뿌려 불을 지르면 대량으로 불태워 죽일 수도 있는 자신의 열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저녁 8시 반, 전철이 세타가야 군의 세이조 학원 압력과 소시가야 오쿠라역 사이를 진행 중 6호차에서 전철을 탄 스시마 유스케는 칼날 길이 약 20cm의 식칼로 승객을 차례차례 찌르며 선두 차량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조작 중인 무방비의 피해자를 갑자기 찔러 혼란 상태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승객들도 마구잡이로 칼로 찔러댑니다. 7호차에 들어서며 눈에 들어온 것은 좌석에 앉아있던 20살 여대생이었습니다. 귀여운 옷차림에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 보이는 여자를 죽이기로 정하고 가슴을 2차례 찌릅니다. 여자가 도망치면 집요하게 뒤쫓아가 등을 찌르는 등 칼자루가 부러져 사용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칼을 휘두릅니다. 여대생은 이 공격으로 가슴과 등 총 7곳이 베이는 전치 약 3개월의 중상을 입지만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한 남성은 이대로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황급히 도망치다가 주변 승객과 겹쳐 넘어지고 사람이 찔렸다, 살인이다 등 소리를 지르며 다른 차량으로 뛰는 사람 등 차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스시마 유스케는 승객들의 저런 도망치는 모습에 만족스러워 흥분이 됩니다. 소시가야 오쿠라역에 도착하기 직전에 뒷차량에서 수십 명의 승객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왔습니다. 공포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어있던 선두 차량은 도망치는 승객들의 세도로 인해 갑자기 밀치고 밀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쳐온 승객 중에는 옷에 피가 묻어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운전석을 향해 멈춰주세요, 살인입니다 라고 외쳤고 차 내에서 비상 버튼이 눌렸기 때문에 소시가야 오쿠라역 50m 정도 바로 앞에 긴급 정차했습니다. 몇 분 후 범인은 없어진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선두 차량에 있던 승객은 비상용 콕을 사용해 문을 열고 차 밖으로 탈출합니다. 탈출한 승객들은 소시가야 오쿠라역까지 걸어서 피신합니다. 소시가야 오쿠라역에 도착하자 많은 경찰관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편 칼자루가 부러져 더 이상 칼을 사용할 수 없었던 스시마 유스케는 앞 차량인 8호차로 이동해 가지고 온 식용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지만 불이 붙지 않자 9호차에 열려있는 문을 통해 선로로 하차한 후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선로 옆에 던져버리고 고가교를 내려와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합니다. 하지만 부러진 칼은 7호차 현장에서 챙기지 못하고 남겨진 채였습니다. 사건으로부터 약 1시간 반 뒤인 밤 10시경 소시가야 오쿠라역에서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도쿄도 스시나미구 타카이도니시의 패밀리마트 타카이도니시 1초매점에 옷에 피가 묻은 상태로 들어가 점원에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사건은 내가 했다, 도망치는데 지쳤고 피곤하다라고 말해 점원이 긴급전화인 110번으로 신고를 해 달려온 경찰관에게 신병이 확보됩니다. 신병이 확보된 스시마 유스케는 갈색 바지에 검은색 티셔츠 같은 거친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스시마 유스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경찰관을 순순히 따랐으며 경찰관에 의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집니다. 스시마 유스케는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후에 절도와 총도법 위반 등의 혐의도 추가됩니다. 400명 정도의 승객들은 긴급 정차한 열차에서 내려 승무원들의 유도로 선로를 걸어 소시가야 오쿠라역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사건 발생 당시 차량 내부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호소하는 사람의 등에는 피가 배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등에도 피 같은 흔적이 보여 현장은 처참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대피한 소시가야 오쿠라역 개찰구 부근은 출입이 통제돼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 구급대원들이 모여들어 역 주변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 구급대원에게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고 팔과 다리가 히트성이인 여성 등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여러 명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여대생을 포함해
20에서 50대 승객 남녀 10명이었으며 스시마 유스케가 휘두른 칼에 자상을 당한 사람의 수는 4명이며 여성 3명, 남성 1명이었습니다. 자상당한 4명 이외의 피해자는 도망칠 때 넘어지고 부딪히는 등의 부상이었습니다. 2021년 8월 6일 오후 10시 13분 도쿄도 세타가야구에서는 경시청 수사관들이 오다큐 오다와라선 차량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영향으로 오다큐 전철 전 노선의 운행 시간표가 크게 흐트러져 오다큐 로망스카는 전 열차 운행 중단을 결정, 직통 운전처인 도쿄 메트로 시오다선도 종일 직통 운전을 중지했고 오다와라선은 신주쿠에서 무코가오카 유원지역 사이 상하엔선에서 운전을 보류하고 있었지만 7일 0시 15분에 재개합니다. 닫힌 전철 안에서 승객이 무차별 습격당한 사건은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국가와 철도회사가 새로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경시청은 스시마 유스케가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세이조 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잘 되지 않는다. 이기기 쉬운 여성을 노렸다. 행복해 보이는 커플이나 남자에게 추앙받는 여성을 보면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누구라도 상관없었고 대량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었는데 사람을 죽이지 못해 억울하다라고 진술했으며 피해자는 운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범행의 무서운 점은 무차별적인 만큼 남의 일이 아니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시마 유스케는 아오모리 현 출신으로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앙대 이공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스시마 유스케는 산겐자야역 같은 데서 여고생들을 상대로 헌팅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직업 헌팅꾼을 자칭하며 여자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호언장담한 반면 난쟁이를 자칭, 예전에 동아리에서 바보 취급을 받았고 여성들이 깔봤다, 만남계에서도 거절당하는 등 이라는 진술들은 자신을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여성들에게 열등감과 굴욕감을 느낀 일그러진 감정이라고 봤습니다. 스시마 유스케는 대학을 중퇴한 후 편의점, 창고일 등을 전전하다가 2015년 고향을 떠난 뒤부터 점차 생활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근무처와 손님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자포자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범행 동기의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당일 식료품점에서의 도둑질이 발견되어 대응한 점원이나 경찰관에 대한 분노가 이전부터 불만을 안고 있던 사회로 향한 이기적인 동기였습니다. 자신과 사회는 점점 그 괴리감을 더해갔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동경함과 동시에 질투한 스시마 유스케는 도둑질이 나날을 보내왔고 무차별 살인이라는 망상을 키워온 것입니다. 20세 전후에 발병한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의 형성이나 생활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쳐 사회의 분노를 낳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됐습니다. 한편 남성이 일방적으로 여성에 대한 왜곡된 감정을 심화시켜갔다고 보고 있어 여성을 노린 미소진이 범죄나 헤이트 크라임, 페미사이드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페미사이드란 여성이나 여아를 표적으로 한 살인을 말합니다. 아마 신고한 점원이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남성 점원이었다면 죽이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직면하기보다 여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스시마 유스케는 죽이지 못해 억울했다고 말하는 한편 승객들이 도망치는 광경을 보고 만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그의 강한 지배 컨트롤 욕구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차 내에서 칼을 든 그는 압도적인 강자가 되어 승객의 생사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생사여탈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신입니다. 학대나 괴롭힘도 그렇지만 폭력은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상대방의 목숨도 수중에 넣는 살인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이며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권리가 있다, 목숨을 빼앗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실행에 옮겨집니다. 자신에게 특권의식을 주는 것은 대부분
자아 비대와 피해의식입니다. 타자를 하찮은 존재라고 깔보고 나는 이렇게 괴로워해 왔으니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도 되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밀실 안에서 흉기를 들고 절대 강자가 됐을 때 아마 그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나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삶과 맞바꿔서라도 얻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하지만 스시마 유스케는 자신의 인생을 똥같은 인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존감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스시마 유스케는 똥같은 인생이라고 자기 평가를 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좌절들이 삐뚤어진 욕구로 실행됐습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악의에 칼부림을 당한 여대생은 심신에 입은 큰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시마 유스케의 이기적인 동기와 범행은 피해자나 주변에 있던 승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의 나약함을 마주할 용기는 없는 스시마 유스케가 언젠가 자신의 나약함을 마주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진지하게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상한 범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범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는 사회의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병이나 부상이나 노화로 인해 누구나 신체적, 정신적 약자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약자가 나약한 채 존중받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로 모두가 재출발의 기회가 보장된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범죄가 증명된 이후부터는 마땅히 범죄자로서 받아야 하는 취급을 하되 그 전에 범죄자가 되지 않게 선제적으로 고립을 막는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살인이나 살인미수 등 중대 사건은 재판원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원 재판은 재판관 3명과 일반 시민 중에 선택된 재판원 6명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 시민의 판단이 재판에 활용되기 때문에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도쿄지검은 2021년 9월부터 12월 17일까지 스시마 유스케의 책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감정 유치를 한 결과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2022년 1월에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감정의 화살을 사회로 향해서 이전부터 공상하고 있던 전차 내에서의 무차별 대량 살인을 실현하려고 생각했다. 과거 유례없는 무차별 대량 살인 미수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범행 시 망설임이 생겼다고 살해 정도는 강하지 않았으며 기분이 고조되거나 우울해지는 양극성 장애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5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인 스시마 유스케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로 재판장은 피고는 식료품점에서 도둑질을 점원에게 들킨 것이나 그때의 경찰관의 조치에 앙심을 품고 분노의 감정의 화살을 사회에 돌렸다라고 지적하며 강한 살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분명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전혀 무관한 타인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제멋대로의 동기를 사회로 돌려 도망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승객을 차례차례 습격해 매우 악질로서 참작할 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범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에 스시마 유스케는 알겠습니다라고 한마디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무적의 사람이라는 인터넷 속어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주저 없이 흉악 범죄에 이르게 되는 범죄의 분턱이 낮은 자를 말합니다. 2채널의 개발자인 니시무라 히로유키는 2008년에 무적의 사람이 늘고 있다라며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 웹상에서는 잃을 게 없어서 막 나가는 부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줄임말로 무적이라고들 부른다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체포되거나 직업을 잃게 되거나 사회적인 신용을 잃게 되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손대는 것을 망설이게 되지만 원래부터 직업이 없거나 사회적인 신용이 전무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체포되는 것이 딱히 리스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정도의 환경의 변화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인간이 인터넷의 발달에 의해 어느 정도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내가 경찰이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게시판이야말로 안식처이며 파괴되고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무적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코는 2016년 한국에서 발생한 강남 미소진이 살인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에서의 전환점이 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업을 갖는 것과 결혼입니다. 사회와의 유대와 연결고리가 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스시마 유스케는 사건 몇 달 전 일을 그만둔 뒤 생활보호 수급비로 혼자 살았고 인근 주민들과의 접점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었습니다. 고립되기 쉬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사회와 단절돼 한층 더 고립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가족이나 친구, 일 등 사회와의 연결이 끊겨 잃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대두되는 것이 격차 사회가 낳은 사건, 고립사회의 병폐라는 사회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어야겠고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겠습니다. 형벌에 의한 억제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고립을 막기 위한 감시나 구조 만들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살 가치가 있다. 힘들 때는 지탱받아도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와 유대가 끊어지면 고독감이나 소외감에 시달려 죽음의 상념에 사로잡혀 버린다고 합니다. 주위의 서포트나 제도적인 안전망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사건 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출퇴근 등으로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철 안은 밀집이어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탈 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게 됐고 비상 버튼이나 폐쇄회로 TV 등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의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니 죽이고 싶어졌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나도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철 타는 것이 두려워졌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피해자 중에 한 명인 40대 남성은 NHK 취재에서 사건이 있은 지 곧 2년이 지나지만 쇼킹한 영상이나 사건을 연상시키는 SNS의 글 등에 지금도 우연한 계기로 당시의 광경을 떠올려 버립니다. 범인에게 쫓기는 듯한 감각이나 도망치려다 넘어졌을 때의 바닥의 감촉, 도망칠 당시의 공포감 등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도 정신적인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공포로 한동안 전철을 타지 못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